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입니다. 떡국 드셨나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2021년도 설날이에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뒷배경으로 쓰고 있는 이 촛불 집회 장면, 저때 제가 광화문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광화문에 가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진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느리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 바늘에 올라간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전 세계가 장기 불황에 또 감염병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다들 난리예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만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 국민의 집만 나라 망하고 있대요.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답니다. 신기하죠? 자, 2021년도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마지막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조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개혁 과제들 중에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뒤에 장면 보십시오.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갈 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자. 우리는 화가 났다. 보여주자. 그냥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 돈 줘서?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이 불이 좀 뜨거워. 그래서 전 세계가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부패한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들어서게 만드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설날이다 보니까 저도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봤어요. 시사건건이라는 채널을 제가 본격적으로 좀 운영하게 된 계기, 그리고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라고 마음먹었던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이켜봤습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일이 도화선이 되는 게 맞아요. 조국 전 장관이 공격을 당할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오랫동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얘기인데 저는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채널에서 했었던 사람이에요. 초반에 언론에서 이 논문의 제일 저자, 이 의혹을 제기할 때 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막 언론에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댓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습니다. 좀 제대로 좀 바라봐 달라. 똑바로 보고 얘기해 달라. 그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 댓글들을 계속 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 언론이 휘두르는 대로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올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이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 언론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사건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벌써 구독자가 17만을 넘어서 18만까지 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숫자예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 이런 게 진짜 많은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정말 힘이 있다. 바꿀 수 있다.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불안하시죠? 네, 저도 조금은 그래요. 저는 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뉴스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이야기. 쫄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적폐 세력들은요, 정말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잡고 총공세를 펼쳤어요. 왜 그랬을까?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거든요. 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카르텔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때문에 많은 카르텔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얽혀 있어요. 여기에는 결국 돈이죠. 많은 이권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 자, 그런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얽혀 있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내 기득권이 날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이라는 인물을 전면으로 내세웠을 때 이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어요. 자, 조국이라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는 털어도 나오는 게 없네. 자, 이러니까 가족으로 넘겨요. 아내한테 갑니다. 딸한테 갑니다. 아들에게 갑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국은 이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징역 4년 선고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적폐 카르텔들은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이 전쟁 중에 하나의 전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투를 승리하고 얻은 게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제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쫄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정경심이라는 인물, 조국이라는 인물과 그의 가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시키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전투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챙겨야 될 전리품이 없다라는 게 이들의 지금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했느냐?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그러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다음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박살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목표는 그 뒤에 있었어요. 지지율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봐라,
조국을 데리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이렇게 문제 많은 조국과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개혁이라는 걸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권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짐은 뒤에서 응원을 으쌰으쌰 해주고, 그렇게 떨어진 지지율이 국민의 짐으로 넘어가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 이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조국을 타겟팅한 목표는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지질 않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수준은 더 높아지고 있고, 조국과 그 가족을 때렸던 목적을 1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겼지만 이기지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겼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이 전투에서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이 상처를 어떡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지킨다, 우리는 그 가족을 지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이들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 안아줘야 되죠.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끝없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건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대전, 이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했었는데 결과는 승리한 게 아닌 것이 나와버리니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보다 더 큰 카드가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카드로 끝없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임팩트가 없죠.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쫄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는 확실한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조국 전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새해에는 더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조금만 더 버텨줍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축년 한 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이제 거의 다 잡았거든요. 2021년 올 한 해만 잘 버티면 이제 잡힐 것 같아요. 올 여름 가을쯤 되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요?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백신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이제 와서 걸려서 아프면 너무 억울해. 건강 특별히 더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